회계 2급 실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과 환경 등록,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 제표 입력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했었어요. 자, 다 같이 전기분 재무 제표를 이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부분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지난 시간에 입력한 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다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만이 되죠.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입력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이 열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전기기 때문에 기간은 자동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렇게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 내용을 입력해 보면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먼저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를 보세요. 계정별 합계를 보시면 여기에 손익계산서 바로 항목들이 우리가 분류 항목들이 나와 있죠. 먼저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쓰거나 또는 관리 차원에 들어가는 돈들을 우리가 차감을 하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죠. 바로 이 영업이익이 뭡니까? 주종목 관련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말하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들 보셨죠?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바로 업태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종목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죠. 주로 취급하는 물품을 장사를 해서 생긴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영업 외 수익.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 외, 영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영업이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용어 자체로 단어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영업이라는 것은 주종목, 즉 본래의 목적, 본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목적 사업이죠. 목적 사업. 거기에 따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우리 목적 사업과는 별개로 생긴 수익을 바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반대로 바로 우리 목적 사업과 어때요? 무관한 그런 비용들, 쓴 돈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더하고 빼면 바로 우리가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기업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하는 전산회계 2급은 바로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당연히 소득세죠. 개인은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소득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연히 순수하게 남은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회계기간 동안에 순수한 이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주당이익은요. 이것은 주당이익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말하니까 주식이 있는 그런 회사죠.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까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액에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코드별로 입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래서 분류 항목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죠.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계정 과목 먼저 상품 매출 입력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은요. 401번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라?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코드 안에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자, 어때요? 계정 코드 도움창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어때요?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요. 자, 5,100만 원이죠. 5,100만 원, 51 플러스 이렇게 입력한다고 그랬죠. 자, 엔터.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제시된 자료는 자, 매출 원가 당연히 분류 항목이죠. 그런데 상품 매출 원가가 나와 있죠. 그럼 상품 매출 원가는 당연히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자, 한번 쳐볼까요? 상품 치게 되면 자, 보세요. 상품 매출.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즉 상품에 관련된 바로 어때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은 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이건 뭐냐? 이것은 비고란에 상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451번 상품 매출 원가를 선택하시면 자, 선택해서 계정 과목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입력 보조창이 나타나죠. 자, 입력 보조창, 매출 원가 입력 보조창을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칸에가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 칸에가 단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등등 쭉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지금 현재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 한번 뜯어보면 이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기초는 뭡니까? 회계기간 기초는 1월 1일을 말하죠. 그리고 기말을 12월 31일로 우리는 회계에서 정해놨죠. 그래서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1월 1일 날 남아있는 바로 재고자산을 말하는데 자,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작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겠죠. 그래서 작년에 사업한 거 장사를 했는데 못 팔고 남은 것들 당연히 올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로 넘어온 것을 말하겠죠. 그걸 바로 기초상품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단기, 자, 올 회계기간이죠. 즉 해당하는 바로 기간, 자, 올해 바로 상품을 매입한 거. 올해 우리가 자, 상품을 팔게 되면 파는 그런 도소매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팔다가 떨어진 물건은 어때? 다시 보충해서 사가지고 진열장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입한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런 것들, 이 상품을 원래 있던 것과 1년 동안 매입한 거 만약에 하나도 팔지 않았다면 결국은 기초상품 재고액 금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 금액이 어때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을 거예요. 팔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팔고 12월 31일이 됐을 때 어때요?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금액 280만 원이죠.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매출 원가, 즉 상품 매출 원가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작년에서 넘어온 올해 원래 있던 것, 새로 사들인 것에서 합한 상태에서 자, 마지막에 못 팔고 남은 거죠. 못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빼면 나머지는 다 1년 동안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원가를 왜 계산해야 되나요? 당연히 팔린 것에 대한 원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익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팔린 것의 원가는 당연히 자, 판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바로 이익이 계산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입력 보조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제시된 금액이 자, 없네요. 왜 없느냐? 작년 우리는 지금 현재 회계기간이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그럼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익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당연히 사업 시작하니까 그 전년도인 2012년에 넘어온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었으니까 당연히 기초 상품 재고액은 없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2,780만 원이네요. 자, 2,780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간 기말 상품 재고액 280만 원이 나와 있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그럼 과연 자, 우리가 입력하지도 않았음에도
어떻게 자동으로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까요? 당연히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12월 31일자 작년이죠. 작년 정기분이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기말에 즉 12월 31일 날 자, 재고액이에요. 재고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안 팔린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안 팔린 건 당연히 우리 기업으로 봐서는 우리 재산이죠. 팔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당연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바로 내용이 그대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느냐? 즉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계정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2013년 12월 31일자 우리가 자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당시 12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는 재산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린 상품 또한 우리 재산이니까 그것도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즉 상품, 안 팔린 상품, 즉 상품 계정의 금액이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280만 원인데 한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 보조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손익계산서를 닫지 마시고요. 바로 다른 메뉴를 열어서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메뉴를 또 한 번 열 때 바로 어때요? 위에 보면 상단에 자, 우리가 메뉴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바로 중복해서 열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메뉴 화면 보셨죠? 메뉴 화면에 메인 메뉴에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메인 메뉴에 별도의 서브 메뉴가 있었죠. 그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으면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오른쪽에 별도의 또 서브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바로 위에 자 바로 화면 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상품 계정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280만 원이죠. 어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얼마였던가요? 28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 자산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자, 재무상태표 닫겠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자, 바로 매출 상품 매출원가 계산에 이렇게 280만 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280만 원인데 250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제시가 돼서 우리가 고치려고 보니까 손익계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고치려고 보니까 28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제시된 금액은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클릭하면 클릭이 안 돼요. 클릭하면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죠. 기말 재고 자산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에서 자동 반영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치는 것 또한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입력 보조창을 닫고요. 자, 위에 메뉴 자, 버튼을 클릭해서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자, 바로 재고자산 상품 계정 금액을 자, 금액란을 클릭해서 250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창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누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451번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란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금액란을 클릭하면 어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아까 28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수정된 상태로 나타나죠. 반드시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 보조창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열어보셔야 되고요. 열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금액이 바뀌죠. 자, 그 다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입력 보조창을 별도로 매출원가 입력 보조창을 열기 싫다 그러면 수정하고 자, 닫은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닫고
위에 손익계산서 상단에 툴바 메뉴에 보시면 조회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250만 원을 원래대로 280만 원으로 수정할게요. 닫고, 자, 메뉴 버튼,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자, 상품 250만 원의 금액, 250만 원의 금액을 28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원래대로 이제 다시 수정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닫았어요. 닫았으면 2,530만 원 돼 있죠, 아직도. 자, 그러면 자, 이 상품 매출원가 입력 보조창을 열지 않고 바로 위에 자, 상단 툴바 메뉴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자, 2,530만 원에서 어때요? 2,500만 원으로 어때요? 수정이 됐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 이처럼 바로 매출 원가, 즉 기말 재고액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급여는 801번이죠. 자, 801번 급여 1,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자, 금액은 156만 원이고요. 그 다음 자, 여비교통비 812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9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합산이 돼서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입력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입력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당기 순이익이 지금 7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당기 순이익 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자, 아까 열어봤던 재무상태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도 자, 여러분들이 자, 보면 이 700만 원은 자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700만 원은 자본금에 그대로 반영이 돼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당기 순이익이 생기면 자본금에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당기 순 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 손실이 생기면 자본금에 차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입력이 이미 다 된 자료를 손익계산서를 자,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우측에 이렇게 7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확히 똑같이 맞으면 자, 맞게 입력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바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내용은 바로 자, 거래처별 초기이월이죠.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어떠한 메뉴이냐? 바로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바로 채권, 채무를 거래처별로 우리가 기업들은 관리를 해야죠. 어느 기업에 어느 거래처에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며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이 딱 한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업들은 여러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곳에 각각 자, 거래처에 얼마만큼 받을 돈이 있으며 또 얼마만큼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가 수금을 아직 하지 않은 채권, 채무, 바로 거래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자, 넘어온 것, 즉 올해 갚아야 되겠죠. 또는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은 자료예요. 그걸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이렇게 여시면 자,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 제시된 자료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예금 계정부터 쭉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입력하느냐? 똑같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정기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처럼 바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제시된 자료에 보통 예금이 신한은행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코드 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글 두 글자를 치면 됐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는요. 바로 계정 과목 어때요? 계정 과목 앞에 코드에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를 때는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쳐서 우리가 도움창을 열어서 입력을 했습니다만 자,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월 이 메뉴는 코드란에 두 글자 입력에도 어때 반응이 없어요. 이처럼 커서에 커서가 위치한데 우리가 두 글자를 입력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 어떤 위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든 커서가 위치한 곳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 글자 자판에 위에 보시면 F2 기능 키가 있죠. F2 키를 누르시면 이 F2 키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여러분 설명했을 때 회사 등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풍선이 있었죠. 그 기능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풍선이 없는 경우에는 이처럼 커서가 위치한 자리에서 F2 기능 키를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도움창이 열립니다. 도움창이 열리면 먼저 보통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눈앞에 보통 예금이 보이죠? 계정 과목이 보이면 클릭하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바로 재무상태표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이미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봤기 때문에 그 작성된 재무상태표 금액에서 바로 보통 예금의 계정 과목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예금은 바로 신한은행, 바로 보통 예금 통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한은행 거래처별 초기월이니까 거래처별로 얼마씩 있는가를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 거래처, 금액 나와 있죠. 오른쪽 란에. 그래서 우리가 우측,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금액 500만 원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커서가 내려가 버리죠. 다음 칸으로. 우측에 있는 거래처로 이동을 안 하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커서가 있을 때 엔터를 쳤는데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금액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으로 어때요? 커서가 이동을 하죠. 좌측은 마킹이 되고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 바로 우리가 이것 또한 두 글자 넣어서는 찾아지지 않겠죠. 당연히 F2 키를 눌러서 바로 신한은행이 보이면 신한은행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그대로 500만 원. 입력하면 보시다시피 금액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차액난해가 500만 원이 떴어요. 그런데 500만 원 입력하니까 차액이 사라지죠. 그럼 다음 걸 한번 입력해 보면 알겠네요. 입력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빠져나올 때는 뭐예요? 탭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즉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탭 버튼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커서가 있는데 엔터키 치면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바로 커서가 이동을 하죠. 아래로. 그러면 우측으로 거래처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바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어차피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F2 도움창을 연 다음에 거래처를 선택해서 금액을 입력하시고 또 금액 입력이 끝나고 엔터키를 쳤겠죠?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좌측에 계정 코드란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요, 당연히 108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있는 외상 매출금 금액이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우측에 클릭을 해서 바로 동명문구죠. F2를 눌러서 동명 두 글자를 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되지만 거래처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두 글자를 쳐서 우리가 엔터키를 딱 치면 동명문구가 나오는데 동명문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이렇게 없는 상태일 때 그냥 엔터키를 치면 커서가 위치한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서가 위치한 그런 내용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 버립니다. 반영이.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처 여러분들 등록란에 어때요? 입력을 해서 반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시된 자료의 내용으로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하나 입력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입력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은
260번이에요. 자, 260번. 그리고 2천만 원이죠. 자, 오른쪽. 자, 거래처 코드란에 클릭을 하시고요. 자, F2를 눌러서 신한은행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금액은 당연히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2천만 원 입력을 했는데 보니까 밑에 별도로 비권한에 내용이 있네요. 내용은 당연히 어떻게 입력하느냐. 반드시 자, 밑에 보면 증서번호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커서 위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커서가. 그러면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즉 어떤 대출금에 대해서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 이 증서 번호가 자, 부여가 되느냐. 당연히 바로 이 2천만 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자, 2천만 원의 라인에 클릭을 하시고요. 증서 번호란에 클릭을 하면 어때요? 클릭이 되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자, 증서 번호부터 증서 번호 가 2013이죠. 가 2013. 차입금 금액은요. 2천만 원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은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일시상환. 만기일자는 2014년 10월 31일. 자, 이렇게 입력하고 탭 버튼 누르면 빠져나와지죠. 그리고 자, 왼쪽 자, 다 입력했으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력이 됐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바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빠릅니다. 탭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하고자 하는 칸에 클릭을 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했고요. 즉 정기분 우리가 자료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자, 전표 입력에 대한 바로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표 입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